치앙마이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기가 시작돼서 그런지 오늘은 날이 우중충하네요. 비행기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개월 전에 회사를 퇴사하고 태국 와서 살고 있는 40대 부부입니다. 혹시나 처음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은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좀 할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은 저희가 회사를 퇴사하고 월급이 없는 상태로 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방법, 수익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도 하시고 뭐라 하는 분들도 많고 그치. 특히 뭐 미래에는 어떡할 거예요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 뭐 지금이야 그렇다고 쳐도 나중에는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은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고 뭐 진행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퇴사를 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짧게는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퇴사하고 부부가 같이 태국에 살고 이러한 것들을 멋있다, 용기가 있다, 꿈을 실현하는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다,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물론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 용기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뭐 똑바로 말씀드리면 회사를 계속 다녀도 너무 뻔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가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별 볼 일 없다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정해진 느낌.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퇴사하고 태국 사는 거를 결정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그때 저희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그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나이를 먹고 연차가 이제 쌓여갈수록 점점 일이 많아지잖아. 그지.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직책자,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 막 뭘 더 해야 되니까 더 책임지고 그리고 회사라는 조직 안에 나를 더 이렇게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많이. 그치. 근데 그거가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게까지 하셔서 열심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직장인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저는 성격상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았어요. 네. 그 위치가 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책임도 더 많이 져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딱 그 밑에 단계까지 일을 쭉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회사 생활을 우리가 뭐 50 몇 살까지 계속 한다고 쳤을 때 뭐 나중에 10년 뒤의 모습이나 20년 뒤의 모습이 뻔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그려졌어요. 근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상황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20살 때부터 자취를 계속 했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자수성가는 아닌데 성가를 못했으니까 자수성가는 아닌데 그냥 저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따로 어디서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생활만으로는 내가 이제 회사에다가 이만큼 뭔가 나의 인생을 바친다고 해야 되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회사에 나의 인생을 이만큼 집어넣어서 이렇게 간다고 해도 나중에 너무 뻔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나 옛날에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되려 집이 좀 여유가 있으면 회사 생활을 되려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 같더라고.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주변에서 보기에. 주변에서 보면 정말로. 근데 원래 별로 돈이 없어. 원래 그냥 소시민이야. 그러면 회사를 오래 다녀도 이렇게 화만 쌓이는 것 같은. 대학교 때는 막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고 이러면 뭐가 딱 바뀔 것 같았는데. 그치. 그때는 막 나 되게 좋았단 말이야. 회사 들어가게 돼서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저는 같은 직장을 14년 다녔고요. 저는 이제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부에서 일을 오래 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하여튼 내가 그때 대학교도 되게 오래 다녔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환경이 여유치가 않으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길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래 다니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원서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합격을 했죠. 근데 그때 회사에 합격을 하고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뭔가 이제 더 이상 최소한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거에 쪼들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회사를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같은 회사를 다녀도 결국엔 내가 이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둘 다 금전적으로 욕심이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그냥 자유로운 거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물론 되면 좋지만 인생이 너무 뻔한 거는 좀 슬픈 거 같은 거야.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막 열심히 살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딱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회사 조직 생활이 어느 정도는 재미가 있고 좋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갈아 넣으면서까지 다니고 싶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약간 명예욕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는 2인 가족인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너네는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맞벌이를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이 모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은 한창 돈을 많이 벌 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회사를 다녔고 연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계열인데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하려면 저녁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치. 더 갈아놓을 수 있다. 되게 바쁜 그 직종이라서 일하던 쪽이 그쪽인데 그렇다고 뭐 갑자기 여태까지 10몇 년 일한 거를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니 그게 또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없고. 근데 이제 저희는 2명이니까 그 부부끼리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를 계속 다니면 저는 저대로 회사에 저를 더 집어넣게 되니까 가정에서의 시간이 없게 되는 거고 연두님은 연두님대로 막 열심히 다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제가 쉴 때 일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맞아. 현실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2인 가족, 딩크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뭐 저희가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부부 둘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맞아. 둘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좋아하는 걸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애도 없는데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랬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던 그때의 유튜브 수익이라든지 저희 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결혼을 되게 늦게 하고 한국 나이로 40살 맞지? 그치. 그때 하고 뭐 여차저차 해서 그냥 회사를 길게 안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많은 걸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말하거든요. 저희는 회사를 안 다니는 거지 파이어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럼 회사 안 다니고 다른 거 뭘 할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 많이 알아봤어요. 많이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태국 여행을 제가 10몇 년 동안 주장창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그러고 연도님도 그러고 노는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니 유튜브 언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미루다가 했죠. 근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저희 얼굴 다 나오고 찍고 처음 업로드를 한 게 23년 8월이더라고요. 8월 23일. 꽤 됐구나 우리 한지 그래도. 우리 더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니까. 벌써 2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구독자 1000명까지 가는데 2달 걸렸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생각보다. 맞아. 유튜브를 조금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명이 되게 어렵고 1000명은 진짜 막 상상도 못 하는데 생각보다 2달 만에 덜커덕 돼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1000명이 넘어야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얼마 들어올까 막 계산도 해보고 막 알아보고 이랬는데 뭐 조금씩 이제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받기 시작하고 그때는 뭐 유튜브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못하죠. 감히 그치. 감히 천다리가 지금도 아직 뭐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구독자 1000명이 되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작년, 그러니까 24년 7월 달이 구독자 5,000명이 되었었고, 그때쯤부터가 조회수가 많이씩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서 나쁘지는 않았었고요. 뭐 지금도 구독자님들 수보다는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하여튼 그랬었고, 그 당시에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거든요. 그치. 휴가 내고 가서 빡 찍고 와서 이제 주말에 편집해서 딱 하나씩 올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작년 여름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씩 들어왔어요, 유튜브에서. 그때 저희가 결심을 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전업 유튜브를 해도 되겠다,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업으로 가도 되겠다, 확실하다. 이 확실하다는 우리가 막 크게 성공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하면, 꾸준히 하면 뭐 돈을 많이는 안 까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벌겠다 이게 아니라, 맞아. 퇴사를 하고 도전해도 이 정도면은 가능하다. 내가 지금 돌다리 조금 두드려 봤다. 이 정도입니다. 그때 왜 나름대로 그런 확신이 있었냐 하면, 직장인이 여행 유튜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지. 물론 잘하는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연차를 내고 태국을 와서 영상을 막 찍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주중에 편집을 해서 올리고 주말에, 이런 일들이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퇴사를 하고 나면 더 잘 할 수 있고 더 많이 찍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연말에 퇴사를 하고 2025년에 열심히 하면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 당시 작년 기준으로 조회수가 10,000 정도 나오니까 한 1년 열심히 하면 그래도 20,000에서 30,000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하나 올리고 조회수가 10,000인데 30만 원이 나오니까 조회수가 30,000이 되면 곱하기 3에다가 퇴사를 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영상을 일주일에 2개씩 올리면 또 거기다 곱하기 2를 하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돈을 많이 안 까먹겠다. 잘하면 안 까먹을 수도 있겠다. 2025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퇴사하고 넘어오면서 처음에 우리 타이틀이 3,000만 원으로 태국 1년 살기 뭐 이런 거였잖아. 맞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한 게 1년 동안 3,000만 원 정도 들겠다, 빡세게 하면. 근데 당연히 그거를 다 쓰자가 아니라 경비는 한 그 정도 들 건데 유튜브 수익으로 메꾸자. 그리고 저희의 생각은 당연히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 근데 만약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반기 때 마이너스 된 거를 하반기 때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찬 생각을 했었죠. 그치.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 주셔가지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목표보다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항상 유튜버들은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떡상 막 그치. 갑자기 빵 안 가나? 맞아. 네, 뭐 여기까지도 이렇게 나름대로 빵 해서 왔는데 한 번 더 빵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슉! 지금 뭐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유튜브 생활 맞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과거에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태국에서 월급 없이 어떤 수익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뭐라고 하셨던, 너네 미래는 어떻게 할 거니?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집에서 나가가지고 치앙마이 왔고 여행 유튜버니까 카페 가서 바람도 좀 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봐주세요.
되게 특이하다. 여기에 정원 같은 게 있어. 이런데 이렇게 테이블 있고 어. 이 자리가 되게 좋네. 이 자리. 여기 앉아서 이렇게 딱. 여기 부지가 엄청 크구나. 깨구리 있나 봐. 되게 특이하네. 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저희의 실제 수익 구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도 급여명세서 안 보여줄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죠? 서로 그런 거니까. 저희가 작년 거 수익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 일주일에 한 개를 올리고 그때는 영상이 한 20분짜리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저희가 30분짜리 영상을 일주일에 2개를 올리고 그리고 조회수가 한 3만에서 4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막 해보시면 아 얘네가 대충 한 달에 얼마 나오겠구나 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태국 생활비가 우리 300만 원 들잖아. 그치, 평균적으로 300 들지. 근데 이게 뭐 보험이랑 뭐 이런저런 거 짜잘한 거 다 합친 거거든요. 300만 원이 드는데 그게 이제 안 되죠. 그게 마이너스고. 그치.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300만 원 말고 다른 돈이 또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부동산 담보대출 있어가지고 그치. 한국에서 이제 나가는 돈이. 저희가 뭐 한국의 삶을 다 정리한 건 아니니까 돈이 이제 줄줄이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이랑 코인은 안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런 뭐 자산이나 레버리지 이런 게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 있고 근데 뭐 되게 좋은 집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흔히 하는 말로 몸테크 하고 있거든요. 맞아. 제가 원래 연두님 만나기 전에 30대 중반 후반 이때쯤부터 저 혼자 이제 몸테크 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결혼하면서 몸테크를 더 키웠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도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30대 중후반부터 저의 좌우명은 존버는 승리한다 혹은 존버는 승리해야만 한다. 승리 안 하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난다. 하여튼 그래도 저희가 뭐 생활비에다가 이거 뭐 대출 때문에 나가는 돈들이 있어서 나가는 돈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커지겠죠. 근데 이제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유튜브 수익만으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인데 현재 생활비.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맨날 50바트짜리 국수 먹고 도시락 먹고 그리고 뭐 술도 별로 안 먹고 이런 카페도 별로 안 가고 좀 낡은 집에 산다. 그러면은 가능할 정도의 수익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택도 없죠. 그렇게 살기도 힘들고 저희가 퇴사하고 태국으로 온 게 물론 뭐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뭐 여행하면서 조금은 느긋하게 뭐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거지 돈 아끼려고 온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생활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40대니까 원래 사람이 40대 때 돈을 한창 벌 때잖아. 그치. 40대, 50대 초반 뭐 이렇게 돈을 한참 많이 벌 때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 수익만으로 생활을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생활비도 하고 그리고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남아서 따박따박 뭐 대출금을 갚든 뭐 주식을 사든 뭐를 하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일주일에 2개씩 만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의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수익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요. 그래도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어서 약간 애가 타기는 하지만 저희가 꾸준히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그 수준은 조회수 5만 정도 나오고 구독자도 5만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게 저희의 솔직한 목표고요. 맞아. 그 정도만 돼도 아 진짜 좋겠다. 왜냐면 저희는 일주일에 영상을 또 2개씩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5만 유튜버가 일주일에 영상을 2개 올리면 10만 유튜버가 1개 올리는 거라. 그렇지. 정신승리 같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광고. 저희가 뭐 광고를 많이 찍지는 않았죠. 아시다시피. 근데 뭐 일부러 안 찍은 건 아니고요. 뭐 저희랑 안 어울리는 거는 빼고 뭐 이런저런 거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앞으로도 유튜브 수익 플러스 광고 수익이 좀 더해져야 그래야지 좀 안정적인 저희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한국에 뿌려둔 자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몸테크 했다고 그랬잖아요. 몸테크를 원래는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태국에서 있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얘네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그걸 이제 때려 부시고 다시 새로 줘야 되는데 잘 자라주길 네. 바랄. 너무 깊은 얘기는 저희 사생활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살던 집을 세를 들인 게 있어서 많진 않아요. 저희가 몸테크 했던 집이기 때문에 새 집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월세가 그냥 일정 부분 약소하기나마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걸로 감사하게 생활비에 보태서 쓰고 있고요. 근데 담보대출이 더 나가요. 그리고 지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행 유튜버는 여행을 하면서 찍잖아요. 그러면 여행에 대한 것들이 지출로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가 1년에 뭐 몇 번 태국을 가면서 돈을 좀 쓰고 대신에 한국에서는 여행 하나도 안 하고 외식을 거의 뭐 안 하고. 안 하,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끔 강화도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많이 포기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태국에서 1년 동안 사니까 다른 부분들, 그리고 특히 또 저희가 술을 좋아하니까 다른 거를 많이 안 한다던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도 저희가 이건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 유튜브 수익이 커지면 아마 그거를 또 컨텐츠 비용에다가 많이 넣지 않을까. 그치. 좀 더 좋은 데를 간다. 좀 더 좋은 데를 간다든가 다양하게. 왜냐면 저희도 맨날 똑같은 것만 보여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가 지금 110만 원짜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를 위해서 110만 원짜리 간 것도 있고 또 이런 걸 또 가서 살아줘야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쓰는 돈 있잖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3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하고 돈을 쓰고 유튜브 수익이 얼마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생활비는 드는 거니까 저희 생활비가 드는 거고 유튜브 수익은 수익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작비가 빵원이 되는 거죠. 여행 비용 공짜. 왜냐면 저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정신 승리 같나요 이것도? 아니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러기는 해. 그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생을. 옛날에는 어차피 1년에 한 달 정도 태국 가 있으니까 다른 거 아예 안 하고 어차피 태국 가니까 유튜브를 해야지 해서 유튜브를 한 거고 지금도 뭐 이런 삶을 저희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어차피 생활비 드는 거니까 이걸로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찍는 거고 그런 겁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자. 우리 밥 먹으러. 오늘 일 끝냈으니까 회식하러 가야지. 나름대로 지금 상반기 결산한 거야, 약식으로. 그치. 저희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는 거 아시죠, 유튜브? 저희는 이제 제가 사장이고
연우님이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 2명밖에 없지만 어쨌든 저희 둘이서 회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끔가 치앙마이 카페는 다 좋은데요. 빨리 닫아. 5시에 닫는 게 이게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대부분의 태국 카페가 이러니까 대부분. 거의 다 그래. 여기에 이렇게 배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강이 되게 작은데 이 배로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야채 시장인가? 와, 죽순 봐. 엄청 커. 이게 뭐냐? 파리가 많네. 와, 이거 봐. 죽순 엄청 많아. 여기가 과일 파는 데인가 보네. 이런 거 메론인가? 한 통에 50바트 2,000원. 커팅해서 타 있네. 망고는 40바트 1,700원. 수박 이런 거는 20바트 25바트 이러네요. 800원 900원. 이런 게 지금 망고인데 키로에 50바트잖아. 키로에 2,000원. 엄청 싸다. 람부탄 이런 거 나왔다. 람부탄도 있고 망고스틴이랑 파인애플도 깎아놓은 거 있고 되게 많네. 여기는 이렇게 아예 과일 냉장고에다가 커팅해서 파네요. 이런 게 더 신선하고 괜찮아 보인다. 지금이 두리안 철이라서 그런지 엄청 많네. 저희가 두리안 좋아하는데요, 두리안 먹을 때 술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못 먹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안 비싸네. 120, 150바트면 10,000원 안 하는 거니까. 두리안 먹고 맥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먹고 있어요. 아, 이게 키로당 120바트. 껍데기 포함이겠지? 이 채로 달아서 이제. 얘는 키로당 180. 이게 좋은 건가 보다. 더 작아 보이는데 그런가 봐. 키로당 300. 두리안이 종류가 많다 그랬어. 키로당 한 13,000원 하네요. 수박 봐. 되게 귀엽다. 우리 저번에 그랩으로 과일 시켜 먹었잖아. 그게 아마 이런 데서 왔던 것 같은데. 배달이 되긴 되는 것 같아. 저희는 오늘 여기서 회식을 하겠습니다. 더 솔직하고 시원한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네. 209바트 한 9,000원 하네요. 여기는 인당 9,000원짜리 무가타 뷔페고요. 이렇게 리버뷰, 강물은 흙탕물이지만 이게 또 여기 자연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늘이랑 강이랑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이랑 같이 여기에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가타 엄청 많이 좋아하잖아요. 무가타 영상 많이 찍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좀 안 찍었거든요 요즘에. 근데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일부러 왔습니다. 무가타 뷔페에는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갖다가 드시면 되고요. 한국 사람 입맛에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양념 안 된 삼겹살,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참고로 태국 분들은 새우랑 이런 해산물을 엄청 많이 먹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삼겹살이 딱 맞지 않나. 새우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 정도면 근데 상태가 나쁘진 않네. 그리고 야채 가져다가 같이 해서 먹으면 됩니다. 샤브샤브처럼. 여두님 손이 커가지고 삼겹살을 막 때려 넣고 있네요 또. 무가타 뷔페는 소스를 갖다 먹는 건데요. 초록색 얘는 해산물, 그리고 이게 수키 소스, 덜 매운맛이고요. 이게 이제 무가타 소스인데 안에 고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매운데 얘랑 이거를 섞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임인지 레몬인지 이거 즙 좀 넣고 고수랑 마늘이랑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네, 소스 이렇게 2개 같이 담았고요. 연두님은 고추를 좋아하니까 많이 저는 조금. 이거 엄청 매워요. 우리나라 고추보다 더 매울 거예요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청양고추 자체가 태국 고추를 개량해서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마늘은 듬뿍, 한국 사람이니까. 고수도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여러분 아시죠? 묵가따는 이렇게 서서 굽는 게 국룰인 거. 한국 국룰. 태국에서 묵가따 먹는 한국인 특. 서서 굽는다. 한국인은 고기 꺼 먹는 거에 진심이니까요. 저희 오늘 이렇게 방콕김 채널 상반기 결산 조금 이르지만 회식하겠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9,000원짜리 뷔페에서 먹지만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20,000원짜리는 가고 싶네요. 근데 여기 맥주도 되게 싸지 않나? 맥주 저렴했어. 그때 뭐 70바트인가 80바트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가 강변에 있는 거 치고는 싼 거야. 많이 안 비싸고. 교통이 안 좋아서 그런가? 사실 저희가 여기를 지난번에 한번 왔었거든요. 원래 그 뷰 좋은 데가 맛이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근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나는. 그리고 이 감성은 짜뿌라야랑은 좀 달라. 좀 더 시골 같고 여기 딱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경기도 가평에서 고기 꺼 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식당 바로 앞이 이렇게 그냥 강입니다. 강. 비 많이 오면 여기까지 물 찰 것 같은데. 소스를 섞어서 여기는 삼겹살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해야 될 거 있어. 뭐 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우. 이렇게 해서요. 소스 푹 식어가지고 이렇게 핑강을 바라보면서 먹는 묵가따의 이 맛. 이게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 감성. 아, 이 맛이네요. 이 맛이 태국이다. 짠. 아, 이렇게 고기 먹으니까 진짜로 회식하는 것 같다. 먹는 것 같네, 뭔가. 옛날에 우리가 구독자 1000명 됐을 때 올린 거를 봤거든, 게시글을. 그때 댓글 달았던 분들 중에 지금도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있거든. 있지.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지. 나는 그냥 우리 유튜브가 구독자 5만에 조회수 5만 하면서 안정적이 돼서 그냥 지금 우리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랑 그냥 인생을 그냥 같이 이렇게 쭉 가면 좋겠어.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쉽게 약간 소박 한 꿈처럼 말하는 건데 되게 어려운 거거든. 계속 가는 것도 어렵고 안 지루하게 맞아. 스토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어우.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 나름대로 기업 사명 같은 그런 게 있잖아. 저희 방콕킴 채널 사명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베타 테스트가 돼서 대신 살아보자. 그런 거지. 그래서 일부러 영상 찍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그냥 태국 살이, 태국 여행 관련된 거를 담으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경험을 위해서도 있지만 올해 1년은 각 지역에서 1년 동안 태국을 돌아다니는 거고. 짠. 아우 여기 회사 좋네. 상당히 회식도 시키네. 9,000원짜리야. 대표로서 미안하다. 아우 충분한데요 대표님. 아, 대신 업무 시간에 나왔으니까 즐겁게 많이 드세요. 우리 유튜브 자영업자 생활 잘하고 있는데
파이팅해서 파이팅. 하반기도 열심히 잘합시다. 지금 별이 여기도 이렇게 뜨고 여기도 떴나요? 뜨고 지금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치앙마이의 밤이 지나갑니다. 왜 저러는 걸까?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방호김님 어떡할까? 아, 왜? 왜 저러는 걸까? 아, 이런 것도 맨날 저기 별 뜨고 여기 구독자 별 여러분들이 좋아해. 별 뜨고 강물 흐르고 이런 거.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잠깐 들릴 데가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와중에 집에 왔다가 조금 마음이 편하네. 집 근처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 맨날 없어? 난 오씨. 없던 건가? 사디카. 사리카. 우리 단골집 아저씨 봉투 준비하신다. 되게 좋은 봉투. 저희가 여기서 하도 술을 잘 사가지고요. 사장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시네요. 그냥 씩 먹자, 씩. 싱으로 먹어? 마이 카오짜이. 아야. 몰라. 마이 카오짜이. 마이 카오짜이 컵. 김비야 닌 너이. 김비야 닌 너이. 컵. 오케이. 컵. 거꾸마가.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민망하네. 그리고 저희 오늘 회식이었으니까 회식은 원래 2차가 국룰이잖아요. 2차까지 먹어도 다행이지. 아까 나 회식 때 술 많이 먹는다고 싫다며. 얘가.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거야? 방송기입 채널. 방금 기억 괜찮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have an activity? Okay. Let's switch to the door. 이게 기숙사래요. 맙소사. 깔끔한 느낌? 하이.